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오늘 정말 뜬금없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개발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16년간 우리나라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직도 그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하고 인보사 사건, 신라젠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 제약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이지만은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16년간 경험해서 재직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많은 주식에서 가장 그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신약이죠. 신제품. 정말 새로운 약을 발매를 한다. 어느 제약회사가 어떤 약을 무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러면 확 주가가 오르고, 예? 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러면 또 주가가 확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은 몇 개의 회사를 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주식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신다면은 그냥 성장률에 맞춰, 매출 순위 성장률에 맞춰서 이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게 낫지. 우리나라 지금 신약 개발 수준은 정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은, 저도 애국자로서 정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신약 개발 수준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초등학교 수준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국적 제약회사,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화이자, GSK, 머크, 얀센, 로슈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는 천상계에서 노는 거예요. 천상계. 걔들은 뭐 매출이익이 50조, 60조, 거기서 왔다 갔다 자기들끼리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거기 못 낍니다. 지금 낄 수도 없어. 굉장히 규모가 염세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작년도 뭐 최고의 매출을 올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예? 게임이 안 되죠, 규모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50위권 안에도 지금 한 제약회사도 없습니다. 80위권 밖입니다. 80위권 밖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예? 근데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1조를 올리는 제약회사가 8개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의약품을 1조 이상을 판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다국적 제약회사가 우리 한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 6조가 우리나라 상위 메이커의 제약회사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같이 판 겁니다. 같이. 그래서 매출이 1조 5천억 대까지 가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제약회사 규모가 7천억에서 8천억, 여기서 1위가 7천억, 8천억, 거기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외국 회사하고 지금 코마케팅을 하면서 글로벌 슈퍼,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면서 같이 파니까는 그나마 1조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굳이 매출액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매출이 많아야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럼 이익이 많아야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 전체 산업의 6분의 1을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간 105조 이상의 금액을
제약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제약 산업 규모가 2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물론 이게 시장으로 시장에 그냥 놔뒀으면은 한 30조 정도는 됐겠지만 우리나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자꾸 심평원에서 이거 관리를 하는 거죠. 약가가 너무 많아지면은 국민적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약가를 깎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 23, 4조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약 개발은 30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봐서는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도 아니죠. 사실은. 예? 93년도부터 지금까지 30개의 제품이 발매가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히트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100억 이상의 연간 100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제품은 5개 품목이 있습니다. 보령제약 카나보, LG화학 제미글로, 일양약품 놀텍, 종군당의 듀비에,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이 그래도 100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하는데 하나 개발하는데 제약회사에 혼신이 들어가죠. 수백억의 돈과 그리고 인력과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굉장히 또 깁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내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만한 신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신약이 외면받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미 시장에 그 대체제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곁다리로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뭐 획기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비아그라 같은 정말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 오리지널도 그 계열의 오리지널도 대여섯 가지가 지금 다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학 구조의 신약은 화학 신약은 나올 게 없어요.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큼.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바이오 신약 쪽으로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신약은 합성화학 신약보다 1000배 정도 더 어렵습니다. 개발하기에. 예?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 의약품에 복제약도 못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은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합성 화학 신약은 특허가 만료되면은 화학 구조만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피약, 복제약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너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이 바이오 의약품은 카피약도 못 만들어요. 제조회사가 아닌 이상. 그 연구 과정과 그 기술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는 우리나라의 세트리온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세트리온 같은 회사는 성장이 뭐 어느 정도 성장이 예측되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무슨 바이오 이름 붙였다 무슨 제약 붙였다 해서 뭐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과 지금 뭐 유튜브에서 사기꾼이 너무 많아. 에? 가망이 전혀 없는데 제가 충고하는 것은 신약을 계속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 많이 만들면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자꾸 만들다 보면은. 지금 30개 제품들 중에서 몇 개를 다수의 회사들이 몇 개를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주식을 할 거면. 그러나
지금 뭐 시장에서 정말 대도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라.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인데 투자하라.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제약회사들이 왜 아직 이 규모를 못 넘었을까? 언젠가는 넘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이 1조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인수합병에 굉장히 인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 참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어떻게든 몸짓을 크게 부풀리려고 서로 막 인수합병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신약 개발이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 임상 단계가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건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 게 임상이죠. 그래,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야, 동물이 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보통 마우스라 해서 생쥐부터 좀 더 큰 레츠, 그리고 쥐들은 거의 수천 수만 마리를 죽입니다. 실험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또 토끼, 개, 돼지 이런 것들로 이제 동물 실험을 해서 그래서 안전하다 싶으면은 이제 임상 단계로 들어가는데, 임상도 1, 2, 3, 4상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일상 실험은 쉽게 말해서 이 약이 독인지 아닌지 그 정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소수의, 대부분 남자를 쓰죠. 한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소수의 남자만 그 약을 투여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패하면은 그건 약이 아니죠. 독입니다. 예. 그리고 2상, 1상에서 성공하면 2상으로 넘어가는데, 2상은 이제 그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것도 소수의 남녀를 구분해서 그 질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3상이에요. 3상부터는 다수의 질환자들에게 이제 복용해서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3상인데, 3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실제 그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3상까지 거쳐서 안전하다 싶으면 발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발매 후에 또 4상, 시판후 사후 조사를 해서 4상 임상을 하는데, 이 굳이 4상을 하는 거는 이제 발매 이후에 이 정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보고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다국적 제약에서는 이 4상에 거의 엄청난 내수를 투입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겠죠. 요즘 그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약 하나 탁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개발했습니까 하면은 제일 먼저 데이터를 보자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국내 신약을 제가 다니는 회사도 신약을 발매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면은 부끄럽죠, 사실은. 다국적 제약에서는 수십만 매, 뭐 수천 매, 이 정도를 대상으로 막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들이 막 책이에요, 책. 근데 우리나라 국내 제약에서는 신약을 발매해도 데이터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 왜 그러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수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언젠가는 이걸 극복하고 우리나라 신약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저의 견해로는 5년 이내에 그런 약이 나올까? 아직도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풍제약 주식도 거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피라맥스가 과연 3상에 성공할지 여부도 저는 의문이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성공하더라도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개발되는 이 코로나 백신을 앞서서 세계적으로 판매가 될까? 그 확률은 더 희박하기 때문에
신풍제약에 이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손을 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허상에 꿈꾸는 모든 개미 여러분, 국내 신약 수준은 아직 초딩 수준밖에 안 돼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리시라. 획기적인 신약은 아직은 나오기 어렵다. 몇 개의 지금 회사들은 가능성이 보이지만은 그것도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만큼 제약은 최첨단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진입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약 바이오 주식에 신약 가지고 대박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단타를 한번 치우시든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